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퀴즈리트 텔레비전 14번째 순서이고요. 저는 퀴즈아니원 신촌점 대표원장 신예지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둘째 난임 이유가 뭘까요? 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아이는 잘 출산했으니까 두 번째 아이도 잘 출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첫째는 되게 쉽게 했는데 둘째는 잘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원인이 뭘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지, 몸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체크리스트 같은 건 아니고, 혹시 여기 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도 둘째 난임일까? 첫 번째, 첫째 출산 후에는 별다른 피임이 없었는데도 생리 시작 후 한 1년간은 임신이 되지 않으신 거.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정상적인 임신 시도를 했을 때 임신이 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임신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되는데요. 1년간 임신이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터울이 좀 많이 지게 임신 시도를 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출산 후에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출산 후에 하혈이 자주 있는 분들, 출산 후에 질염이 심하게 오셨던 분들, 그리고 나이가 만 35세 이상이다. 보통 만 35세 이상이 되면은 그 기형아율이나 출산율이 좀 떨어지게 되는 그 경계선이 되는데요. 이 이상인 분들, 그리고 출산 후에 체중이 좀 많이 증가하신 분들, 육아와 일을 같이 하는데 체력적으로 많이 버겁다라고 느끼는 분들, 뭐 직장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 그리고 아이 때문에 피곤해서 임신 시도를 잘 하시지 못하는 분들, 첫째도 시험관 있는 인공수정으로 첫째도 난임으로 이렇게 힘들게 출산하셨던 분들, 그리고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자궁성근증 등의 자궁 질환이 있는 경우들. 사실 이 내용들이 다들 뭐냐면은 어, 저희 한의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혹은 온라인이나 다른 게시판을 통해서 저 둘째 왜 임신이 잘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호소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입니다. 이것들 다 종합해 봤을 때 무엇이 둘째의 임신을 힘들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첫째만큼 잘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자, 둘째 난임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을 때 가장 먼저 첫째부터 난임이었던 분들이 둘째도 난임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인 불명 난임인 경우에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외에 난관이나 아니면 난수에 정말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은 첫째를 힘들게 가진 만큼 둘째도 아주 쉽지는 않게 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좀 중요한 요소인데 연령입니다. 첫째를 낳은 시기보다 둘째를 낳는 시기가 훨씬 신체 연령이 증가하는데요. 요즘에는 초산도 거의 32 이상, 33 정도, 초산 연령 평균이 30세 정도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를 이렇게 낳고 나면은 터울지게 둘째를 낳게 됐을 때 거의 35세, 만 35세 이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출산 후에 조리가 불량하게 된 경우, 이건 출산 후에 조리가 잘 되지 않아서 난소와 자궁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경우들, 자궁 주위 염증이나 생리의 질이 나빠지는 경우들이고요. 네 번째는 육아 및 업무 스트레스입니다. 물론 육아 업무를 다 하시면서도 임신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지만은 아무래도 일상적으로 내가 하고 있던 업무에 육아라는 큰 업무가 같이 합해지면서 이런 체력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임신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체중 증가인데요. 첫째를 낳고 보통 평균적으로 2kg 정도, 둘째를 낳고 또 2에서 3kg 정도 증가해서 한국 여성들이 평균적으로는 두 아이를 낳고 나서 체중이 5kg 정도 증가한다고 해요. 그런데 첫째를 낳고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혹은 10kg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출산 만삭대 체중으로 계속 있는 경우에는 난소의 기능이 별로 좋지 않아지고 지난번에 제가 강의해드렸던 것처럼 비만이 난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 그대로 그 몸에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약간 특이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되게 많은 건데요. 전략적인 임신 시도에 대한 무지입니다. 첫째를 허니문 베이비나 아니면 아주 젊었을 때
가지신 분들은 둘째를 가지려고 할 때 도대체 내가 배란기가 언제고 가임기가 언제고 그리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임신을 시도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고 그래서 첫째를 출산을 다 하고 났는데도 내 배란기가 언제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전략에 대한 수정과 교정이 들어가면 훨씬 더 임신 시도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을 해서 봤을 때 둘째 난임에서의 포인트는 첫 번째, 나이가 들면서 난소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부족한 조리로 인해서 자궁이 약화되고 또 염증에 오염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원래 업무에 육아라는 업무가 가중되어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가 심한 상태입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자궁 그림인데요. 제가 임신, 출산, 생리, 그리고 뭐 생리불순이나 여러 가지 혹은 질염까지도 가장 기본적으로 자궁의 구조와 그 자궁의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임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여성에 관한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자, 이 그림을 왜 갖고 왔느냐? 임신에서의 중요한 요소, 5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다시 그림을 보면은 자, 제가 질염은 경부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임신 시도에 대해서는 가장 상부인 난소에서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난소 요소와 난자가 잘 나오고 난 다음 난관의 요소, 그리고 정자와 잘 만나는가 하는 요소, 그리고 자궁 내막에 대한 요소, 그리고 이 자궁 외의 다른 곳에서 오는 요소들, 이렇게 크게 5가지 정도로 임신 시도에서 임신을 방해할 수 있는 혹은 임신 시도의 5요소이고 이 중에 한 가지가 방해가 되었을 경우에 임신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치료에서의 목표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난소요소입니다. 자, 난소요소는 난소에서 규칙적으로 좋은 질의 난자가 잘 나오고 있는가 하는 요소인데요. 예를 들어서 둘째 난임인 경우에는 원래부터 난임이었던 분들, 원래부터 난소 기능 저하가 있으셨던 분들, 첫째도 보종 생식술로 임신하셨던 분들에서는 이 난소 요소가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서 참 죄송하지만은 나이입니다. 오늘 나이라는 말을 벌써 연령, 노화, 나이라는 말을 5번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나이가 많아서 둘째나 셋째를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제 친한 친구 중에서는 동생하고 연령 터울이 한 10살 정도 되는 친구가 있는데 그때 출산하는 어머니 나이가 35이었다고 하세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초산이 35인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나이가 연령적으로 증가할 경우엔 난소 기능의 저하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겨우 둘째 나오려고 하는데 나이가 어때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첫 출산 연령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둘째 임신에서 사실 난소 기능 저하 연령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반대의 개념일 수 있는데 나이가 증가돼서 난소의 노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배란이 잘 안 일어날 수가 있고요. 체중 증가로 인해서 배란 장애가 일어나면은 안에 굉장히 난자가 많이 들어있는데도 못 나오기 때문에 배란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난자가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좋은 질로 매달 나오고 있어야지 그 배란하는 날짜 일정에 맞추어서 임신을 계획할 수 있지만은 그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좋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난자가 없으면 임신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성 요소 중에서는 난소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난관 요소인데요. 이거는 사실 둘째 난임에서 잘 보이지는 않는 요소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난관 요소에 문제가 있을 경우 난관이 잘 개통되고 운동성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 막혀 있고 수종이 있고 난관이 좋지 않은 상황은 보통 첫째일 때부터 이미 겪고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네, 첫째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간혹 골반염이나 자궁내막증이나 난소암 혹은 수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난관 주의 그리고 골반에 염증이 있었던 경우들 그래서 유착이 생기신 분들은 첫째 후에 둘째 임신을 하려고 할 때 난관이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난관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더라도 내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좋은 난자가 나오더라도 그냥 뱃속의 복강 뒤에 그냥 자궁 앞뒤 쪽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난관이 뚫려 있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연 임신을 시도할 경우엔 더더욱이고요. 그래서 그 첫째 출산 후에 이런 자궁에 염증이 있었던 경우, 혹은 나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질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질염으로 인해서 골반염을 겪은 적이 있으신 분들, 가벼운 골반염일 경우에는 난관에 문제가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골반염이 있을 경우에는 거의 양쪽 난관이 다 폐쇄되어 있거나 한쪽 난관이 좋지 않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관 요소도 둘째 난임에서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정자 요소인데요. 정자 요소는 좋은 질의 정자가 와야 된다는 건데요. 사실 둘째 임신을 시도하려고 나이를 먹으면은 나만 나이를 먹는 게 아니고 남편도 역시 나이를 먹게 되지요. 그래서 연령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사실 임신 시도를 여러 번 하거나 아주 스트레스 없이 할 정도로까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임신 시도를 자주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요. 생활 습관, 예를 들어서 음주, 흡연, 밤늦게 하는 생활 습관, 그리고 계속 앉아 있고 정자의 질을 떨어뜨리게 할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들이 정자의 질을 나쁘게 만들 수 있고요. 물론 연령에 따라서 난자의 질이 저하되는 속도보다 정자의 질이 저하되는 속도가 일반적으로는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은 역시 좋은 정자가 나와야지 그 난자는 자기가 나와서 많은 시간이 이동하지 않아야 되지만 정자는 좀 긴 거리를 이동해서 난자한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고 질이 좋을수록 훨씬 자연 임신에서 유리해집니다. 자, 그리고 정자 요소의 또 한 가지는 타이밍 요소인데요. 정자가 좋은 타이밍에 그 난자에게 접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임신 시도 타이밍에 대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를 굉장히 수월하게 임신했거나 첫째를 젊은 시절에 임신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뭐 계획하지 않고 그냥 부부가 원할 때의 관계를 가지고 임신이 성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면은 그 둘째가 또 나이가 많아지고 이때 내가 이렇게 피임을 하고 이번에 계획해서 가져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감이 느껴져서 전만큼 이렇게 임신 시도를 많이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가져서 나의 정확한 배란기를 좀 체크를 하는 거. 네, 어플도 있고요. 배란 테스터기도 있어요. 그리고 충분한 횟수의 임신 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전략을 세우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또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임신 시도할 때 부부 간에 그리고 또 의료진 간에 좀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요소는 내막 요소인데요. 이거는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요소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막의 질이 좋다는 건 보통 두께가 8에서 12mm 사이 정도로 보고요. 이거보다 얇으면은 착상하기가 좀 어려워지고요. 두껍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상태인 것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배란기에 트리플 라인이 보이고 일정한 두께로 보이는 내막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첫째 출산 후에 생리량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생리 이상이 생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생리가 잘 회복되지 않으시는 분들, 수유를 하고 난 다음에 생리를 하려고 하는데 생리 주기가 굉장히 불규칙해졌다는 분들, 그리고 출산 후에 덩어리가 많거나 생리통이 심해지신 분들, 일반적으로는 출산하고 난 다음에 자궁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리통이나 덩어리가 줄어드는 양상을 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덩어리지고 또 생리통이 심해지신 분들은 보통 자궁이 이런 염증이나 아니면 자궁 회복이 잘 되지 않아서 그건 조리가 잘 되지 않아서 자궁에 무리가 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정출혈이나 하혈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복부의 냉증이 심해진 경우, 이럴 때 내막의 질이 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그 원인은 연령의 증가와 출산 후의 조리 부족입니다. 그리고 내막의 질이 좋다는 건 단순히 두께가 두껍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기저층이 어떻고 기능층이 어떤 모양으로 예쁘게 분화되어 있는가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임에서의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는데요. 자궁의 요소 다섯 번째입니다.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거나 너무 늦게 자거나 야식이 많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나 육아와 업무 과다, 그리고 전자파,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이런 전자파나 유해 요소가 많은 작업 환경 등에 있을 경우에는 자궁 외에서도 역시 임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조금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아기가 방을 잘 따로 쓰지 못하거나 또 무조건 엄마 발, 아빠 발, 엄마한테 안겨서 자야 되거나 하는 식으로 부부관계를 좀 많이 방해하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도 좀 임신 시도하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길게 말씀드린 것들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둘째 난임일 경우 난소 기능 그리고 자궁 내막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둘째 난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난소 기능하고 내막이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에서 고쳐야 될 부분들, 이렇게 자궁외 원인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요소인 자궁외 원인은 이제 생활 습관에서 고쳐야 될 것들을 이제 교정해 나가야 됩니다. 자, 치료적으로는 그 난소 기능이나 자궁 내막은 치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 내가 난소 기능이 좋은지 나쁜지, 자궁 내막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내용들 알려드릴게요. 자, 난소 기능 저하가 생겼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요소가 사실은 생리 주기가 짧아지는 건데요. 보통 생리 주기가 28일에서 30일 사이 정도 혹은 27, 26일 정도의 생리 주기를 가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는 크게 25일 이내라고 기록해 놓겠는데 정말로 생리 주기가 많이 짧아지신 분들, 난소 기능이 거의 소모가 되어 가고 계시는 분들은 21일에서 23일 정도의 생리 주기를 가지게 되세요. 이건 뭐냐면은 난자가 배란이 되어 난자가 생리가 시작한 지 한 3일째부터 자라기 시작해서 한 11일 정도 자라서 14일째 배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21일 주기면은 그 배란이 한 열흘이 크지 못하고 생리 시작한 지 7일째 만에 배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배란이 일어나지 못했거나 난자의 질이 굉장히 낮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3일, 21일, 23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은 생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지금 난소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원래부터 그랬어 라고 하더라도 이건 점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리 주기가 짧아진 동시에 생리량이 확 줄어드는 것. 자, 생리 지속일이 한 2, 3일 정도인데 양이 많이 나와도 패드가 한두 장 적실까 말까 하는 정도로까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많이 내 난소의 기능, 자궁 기능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생리 주기가 들쭉날쭉해지고 갱년기 증상들, 얼굴에 열이 화끈거리거나 땀이 났다 식었다 하는 것들, 그리고 질건조감이 있는 것들, 이렇게 생리의 변화 플러스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는 둘째를 임신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난소의 기능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물론 갱년기가 오더라도 갱년기 증상이 안 나타나는 분들도 계시고 원래의 생리 주기도 좀 짧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생리 주기가 짧은 경우에는 생리가 조금 빨리 끝나게 될 난소의 소모가 좀 빠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점검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막의 질이 저하되었을 때 증상은 사실 우리가 그냥 생리를 하기만 해도 이게 생리가 안 좋구나라고 느껴지는 것들, 특히 생리량이 줄어드는 것, 덩어리가 많아지고 색이 검고 찐덕해지고 화장실에서 배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제가 본 분 중에서 가장 특이했던 분은 생리대를 거의 안 써도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정말 이때쯤 나오겠네 하고 화장실을 달려가서 배출하면은 생리대 하나도 안 먹고 그냥 화장실에서 배출만 끝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원래 내막이 떨어져 나올 때 내막 조직하고 피하고 생리가 같이 섞여서 나오게 되는데 이 피량이 굉장히 적고 찐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초음파상 생리전 내막이 8mm 미만인 경우, 그리고 초음파상 배란기 내막 분화가 좋지 않은 경우에 내막 착상률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음파는 이제 좋은 내막과 나쁜 내막을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어느 쪽이 좋은 내막이고 어느 쪽이 나쁜 내막일까요? 저희가 강의 직전에 딱 봤을 때 이거를 내막을
개발세발인 그림판이라도 좀 그려놓을 걸 그랬나 하는 후회를 잠깐 했는데요. 자, 여러분이 봤을 때 A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왼쪽 그 내막이 얇고 분화가 되어 있지 않은 내막이고요. 오른쪽이 좋은 내막입니다. 자,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는 두께 자체가 다르고요. 물론 이게 배율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1대1로 놓고 비교할 수는 없는데요. 두 번째는 내막이 경계선이 또렷하지 않는데 자궁 한가운데에 이렇게 하얀 선 하나만 있거든요. 근데 왼쪽에는 뭔가 하얀 테두리 안에 까만 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의 선이 그 질러서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베란계의 트리플 라인입니다. 자, 기저층 위에 기능층 생리가 되어 나올 수 있는 또 임신 착상이 될 수 있는 그 물렁물렁하고 촉촉한 그 층이 잘 자라 있는 모습이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층을 보이는 모습인 경우에는 두께도 적당하고 그리고 착상도 잘 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른쪽의 그림은 사실 이것보다 더 두꺼웠다 하더라도 혹은 뭐 거의 8mm, 9mm까지 충분한 내막 두께를 가지고 있어도 내막이 한 줄로 하얗게 보이는 분화가 잘 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임신의 확률이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난소의 기능과 그 내막의 질, 저에 대해서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될까요? 자, 난소보건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난소보건 치료를 통해서 난소의 독소를 먼저 배출을 해서 난소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난소의 기능을 보양하는 방향으로 난소가 제대로 된 시기에 좋은 질의 난자를 잘 내보낼 수 있도록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막 강화 치료는 손상된 자궁 기능을 회복시키고 자궁의 면역 밸런스를 조정한 후에 착상 및 임신 유지 환경 조성해서 수정면 착상률을 증가시키게 되는 그런 치료가 됩니다. 자, 오늘 사연입니다. 자, 이거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에게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의 사연인데요. 첫째가 4살인데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계속 유산이 되셨다고 하는데 2년 동안 임신 5번 되고 고산환자, 심장소리가 약하다, 아기집을 봤는데 흘려보냈다 이렇게 하는 거를 무려 5번 정도 진행을 하신 분이시고 또 1년 동안은 아예 임신이 되지 않으신 상태여서 이게 난임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좀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많이 안타까워했던 분인데요. 우선 처음에 유산이 된 것은 이제 별다른 이유가 아니라 유산이 될 수 있었겠고 고산환자로 유산이 되는 거는 그냥 정상적인 혹은 나이가 많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잘 나타날 수 있는 한 번씩 겪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근데 유산을 5번 정도 하고 났으면은 내막이 지금은 좋은 상황으로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중에 계류유산으로 인해서 수술을 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뭐 긁어내거나 혹은 자연적으로 흘러나오거나 한 것들이 또 있을 텐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임신이 많이 된 것도 거의 2개월에 한 번 정도 내가 유산이 되고 난 다음에 조리할 시간도 없을 만큼 다음 임신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내막이 아주 좋은 상태가 아니었을 거고요. 그런데다가 계류유산을 통해서 소파수를 하고 내막을 긁어내고 한 상황들 때문에 내막이 점점 더 얇아지는 상황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아주 잦게 임신을 했었지만은 그 다음 1년 동안은 전혀 임신이 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도 내막 요소에 대해서 해독이 빨리 필요하고 해독 후에는 많은 강화를 통해서 내막을 두텁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분입니다. 이런 난임인 경우들, 둘째 난임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은 좀 빨리 오셔서 치료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이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코너죠.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다음 중 둘째 난임의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난소기능 저하, 2번 내막 얇아짐, 3번 정자의 노화, 4번 수유입니다. 쉽죠, 이거는. 이거 중에서 제가 첫 번째 퀴즈를 굉장히 어렵게 냈더니 정답을 말씀하시기 어려워하셔서 보통 저의 답은 클래스 중에 얘기를 하지 않은 게 답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참여 방법은 2월 22일까지 카카오톡 취지한의원 자궁센터로 정답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총 5분을 선정해서 던킨도넛, 그린티 라떼, 기프티콘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길었지만은 강의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 저는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